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 찬일지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3일이고요. 지금 현재 수질 채널에서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이제 굉장히 큰 니즈 중에 하나는 어떤 이제 소위 이제 미분기화와 뭐 확률론과 뭐 편미분 방정식과 해석학 등등에 있어서 이제 수학적으로 혹은 이제 응용 사이드에서 어떤 니즈를 느끼시는 가운데 수질 채널의 컨텐츠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해 전에 기대수 영상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좀 그런 어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어떤 토픽들 어떤 뭐 미분기야, 뭐 기하에서 뭐 리치플로우, 편미방정식, 확률론, 확률 편미방정식, 뭐 이제 해석학 등등에 대해서 좀 어떤 일련의 어떤 영상들을 좀 길게 보고 만드는 작업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기하에서 지오메트릭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다루어 나가기 시작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미분기하와 그리고 사실 확률론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미분기하와 그리고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에 쓰이는 어떤 이제 해석학적인 기술들을 좀 다루어 나가는 그런 시리즈로서의 영상들이고, 사실 이제 병렬로 비슷한 것들을 이것저것 좀 진행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매니폴드라는 컨셉에 대해서 일단 지금 확률론과 미분기하는 미적분학이다 시간에 사람들이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매니폴드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또 이제 필요한 어떤 이제 리만 기하적인 어떤 이제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가운데, 스탠다드한 어떤 피터리랑 어 야우랑 쉔의 어떤 미분기하 시리즈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필요들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얘기들을 좀 해나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단어는 이제 매니폴드라는 단어고요. 매니폴드라는 단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을 지칭합니다. 공간을 지칭하는데 어떤 공간이냐면 유클리디안 공간을 닮은 공간을 기본적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니폴드를 따서 M 정도로 보통 쓸 때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만족하는 거냐면, 어떤 스무스 서피스인 R3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면 이거 포인트를 갖고 있는 어떤 오픈셋 U가 이렇게 있어서 그 U로부터 지금 기본적으로 이 매니폴드가 N차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얘를 어떤 매핑을 가지고 옮겨요. 이 매핑을 가지고 옮기면 그 매핑이 정의가 되는 포인트가 있고, 그 녀석이 어떤 이제 이 오픈셋에서 적어도 이 관계가 호메오몰픽하되 어떤 변환율을 잘 만족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들마다 이거에 의존되어지는 오픈셋과 그리고 유클리드 공간으로 옮겨주는 어떤 맵, 보통 이제 차트 정도로 호칭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차트 정도로 호칭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x는 u에 들어가도록 요구를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p는 어떤 조건을 요구하냐면, 이 p는 이 u로부터 어디로 쏘냐면 이 이미지로 쏘는데, 이 맵이 기본적으로 rn에 속하는 거고, 이 p가 이미지를 향해서 호메오몰픽한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를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개런티를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 이렇게 집어 넣어주게 되면,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Rn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 인덱스를 위로 쓸 때가 있고 아래로 쓸 때가 있는데, 지금 요 기하 해석 시리즈에서는 일단은 위로 인덱싱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텐서 캘큘러스를 위한 어떤 현재의 안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를 Rn으로 적겠고요. 이거를 어떤 코디네이트라고 보통 호칭을 합니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수학적인 정의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를 그냥 다 뭐 RG 하고 그냥 넘어가는 센스에서 그냥 X를, 사실 매니폴드 위에 포인트지만 그냥 저 차트까지 고정했다는 센스에서 X1부터 XN까지 그냥 이렇게 바로 씁니다. 이렇게 썼다는 건 실제로 저 차트까지 고정을 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뭐에 앰비규이티가 들어가 있냐면, 저 지금 맵 B랑 저 오픈셋 U의 저 지금 페어의 선택지에 기본적으로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애매함에 대해서 그 기하학이 다루는 방식은 로컬 기술들 외에 지금 여기서 오버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환 룰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매니폴드에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얘가 물론 그러니까 진짜 may belong to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저 U랑 B를 가지고 기술할 수 있는 녀석으로서 그런 녀석으로서 X를 X1부터 XN으로 기술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오케이요. 하지만 또 동시에 뭐도 될 수가 있을 거냐면 동시에 가능한 게 어디에도 속할 수 있겠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V랑 어떤 뭐 이 녀석 그 이제 그 푸사이라고 읽어야 B라고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여기에도 속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기술하게 되면 이때의 경우는 그 X는 어떻게 기술이 될 거냐면 어쨌거나 다르게 기술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X1 바부터 뭐 xn 바 정도로 이렇게 기호화하도록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변환하는 것 자체 이거 두 개 사이에서 오버랩에서 변환하는 것 자체가 매니폴드라는 컨셉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기대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 오버랩이 발생하는 곳에서 왔다 갔다가 잘 된다는 센스예요.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i번째 컴포넌트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 i번째 컴포넌트는 뭘로부터 오냐면 이 다른 차트를 기준으로 오는 방식인 게 이게 기본적으로 디페어몰피즘인 걸 요구합니다. 디페어몰피즘인 걸 요구를 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오는 이 어떤 매핑은 저 두 가지 지금 차트가 들고 있는 것들을 인버스로 하나는 취해주고 하나는 합성해서 실제로 RNA 오픈셋에서 RNA 오픈셋으로 오는 관계이고 그리고 이 관계들을 기술할 때 컴포넌트의 개수를 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맥락상 보통은 매니폴드의 디멘전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니폴드의 디멘전을 M이라고 잡으면 그때는 이 컴포넌트 개수가 n개로 이제 고정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매니폴드의 그 컨셉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대상들을 그 실질적으로 미적분학의 대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이것들을 선형대수를 토대로 다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의존하는 거는 벡터 필드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통 벡터 필드는 대문자 x로 많이 나타내고요. 이걸 이제 이렇게 적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클리드 공간에서 벡터 필드를 바라보았던 방식은 Rn의 케이스에서는 Rn의 경우는 X는 그 각각의 스탠다드 베이스를 기준으로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나타내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호했던 방식이었어요. 이게 그 표준적인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i라고 불렀던 거는 말 그대로 i번째 컴포넌트만 살아있는 녀석을 지칭했던 컨셉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거를 다변수 미적분학으로부터 배우고 넘어가냐면 이 x를 사실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디렉션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게 생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뭘로 볼 거냐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로 간주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예를 들어서 xf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x 방향으로 미분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x 방향으로 미분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x가 그 제가 이 x를 뭐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스탠다드 베이스 기준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적히는 거냐면 그 각각의 편미분들을 한 다음에 걔네들 앞에 이 지금 벡터 필드의 코이피션트가 기본적으로 붙고요. 그것들이 지금 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식이요. 그리고 혹은 그 유클리드 그 그레디언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블라이프를 취해주고 그것과 x가 그 이제 다 프로덕트가 취해진다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파트가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파트이고요.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건데 x 방향의 디렉션에 대해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을 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그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의 어떤 그 벡터 노테이션으로 생각을 하기보다 그 미분 연산자로서 생각을 하기가 여러 결에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서메이션 i의 xi 그리고 1차 미분 연산자 요걸로써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표준적인 생각의 방식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만약에 임의의 함수 스무스 펑션 하나 집어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summation i에다가 xi에 이렇게 적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직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선형대 수학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 J라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생각을 했으면 앞으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DDX 예를 들어서 J로서 생각을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I는 1부터 N까지 반복해서 생각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매니폴드 위에서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없었지만 왜 매니폴드에서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미분이라는 게 로컬 컨셉이고 그리고 이 미분을 저희가 실제로 포인트를 다룰 때 차트를 기준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매니폴드 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니폴드 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U랑 어떤 B라고 하는 어떤 차트를 저희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그 위에 적은 거를 적으면 목풋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주어져야 되고 근데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이 기준이 되어지는 요 놈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애매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차트의 선택지는 사실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이 차트를 픽스한 가운데 보았다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를 펑션에다가 어플라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m에서 r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차트를 잡아놓고 실제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여전히 xf라는 기호는 똑같이 나타내도 별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역시 이것도 그대로 복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클리드 공간의 스트럭처처럼 사실 이제 차트를 의존하게 되면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의미는 실제 수학적인 디테일은 사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호죠. 매니폴드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뭐에 대한 함수냐면 얘네들은 x1부터 xn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function of x1부터 xn으로 주어진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phi inverse가 취해지는 방식은 phi inverse u라고 하는 rn의 오픈셋으로부터 매니폴드로 가는 함수인데 그거를 지금 f를 가지고 r로 내려가지고 보고 있는 지금 저희는 요거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제가 기호로 그냥 요 정도로 일단은 나타낸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합성을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합성을 해줬을 때 그게 지금 요렇게 되어지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요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에 대해서 미분을 취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 어떤 거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과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그럼 다른 차트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다변수 미적 문학으로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체인 룰입니다. 체인 룰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그 경우는 ddxi를 생각해주면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두 벡터 xi로 표현이 되어지는 벡터랑 x바 어떤 k로 표현이 되어지는 만약에 두 차트에서 놈들이 있다고 하고 거기서 오버랩을 본다고 하는 건 체인룰은 두 개 사이의 변환율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어떤 시미트리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x바가 분모 분자에 똑같은 방식으로 붙고요. 그리고 여기서 dxi가 이렇게 붙어서 실제로 여기서 썸이 지금 붙는 인덱스가 지금 두 개 붙는 거는 실제로 썸이 지금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k에 대해 썸이 돌고 i가 픽스가 되는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룰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는 이거 두 개를 아이덴티파이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번째 컴포넌트를 본다는 거는 그러면 j번째를 기준으로 보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지금 i번째 펑션을 이 각각의 j번째 함수들에 대한 뒷배분 표심을 이용해서 요거를 번안해서 j에 대해서 곱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체인 룰을 이제 쓰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서 이게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방식이 예를 들어 sum i에 xi에 함수를 하나 고정하고 f를 하나 고정하고 나서 요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게 어떤 거랑 같은 컨셉이 되냐면 이거를 만약에 다른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와서 하면 얘는 요렇게 적혀야 돼요. 이렇게 적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지금 xi가 주어져야 되는 방식이 지금 요 체인룰의 결과로 이렇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그 미분기화 전체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변환 룰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로컬하게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작업을 해나갈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만약에 다른 로컬한 기술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 두 개 사이에 변환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텐서의 컨셉입니다. 이게 텐서의 컨셉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방식을 가지고 벡터 필드를 1차 미분 연산자로서 매니폴드에서도 저희는 이것들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다룰 때에는 저희가 이 대상들을 리마니안 매트릭이라는 대상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는 그냥 이너 프로덕트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at each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만약에 x랑 y라고 하는 녀석이 그 어떤 x라는 포인트에서 탄젠트 벡터였으면, x라는 포인트에서 벡터였으면, 그러면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gx, y 이렇게 집어넣은 거, 이 g는 가우스를 지칭하는 g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x랑 y 사이의 이너 프로덕트를 지칭합니다. 이거를 지칭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을 포인트와이즈하게 반복할 때 이 포인트들 간의 어떤 룰을 하나 이제 주기를 원합니다. 미적 분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룰을 줄 거냐면, 이 어떤 g가 이제 텐서라고 저희가 부르는 게 x에 스무드하게 디펜드하기를 바랍니다. 스무드하게 디펜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거를 만약에 그 이제 베이시스 그 이제 벡터 필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를 만약에 그 ddx i들을 기준으로 만약에 어플라이를 하시면, 얘를 기준으로 어플라이 하시면,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이 벡터 필드를 g에다가 집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는 이렇게 넣고 i 번째를 넣고, 예를 들어서 하나는 j 번째를 넣으면, 그러면 얘를 만약에 어떤 탄젠트 벡터를 받았으면 이건 어떤 밸류가 되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포인트들마다 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바뀌는 거에서 지금 인덱스 ij를 고정하고 작업하고 있으니까 gij of x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실제로 포인트 x마다 밸류를 뱉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함수는, 지금 물론 이건 차트를 하나 잡고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형태가 그 차트를 잡은 오픈셋 U 위에서의 스무스 펑션이어야지만 말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지금 잡은 거는 지금 x 자체를 x1부터 xn이라고 지금 이미 아이덴티파이를 차트를 이용해서 해놓고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되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리니얼리티를 가지고 확장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벡터 필드 x랑 y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sum i의 xi ddx i가 있겠고, 역시 j의 이제 yj의 ddxj, 이렇게 만약에 이제 있으면, 나머지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바이리니어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오버 리얼에서요. 그래서 이것들을 밖으로 그대로 뺍니다. 밖으로 그대로 빼주면 sum ij가 돌고 xi yj가 돌고 g의 ddxi랑 ddxj, 요렇게 지금 그 리니얼리티한 결과로 이제 돌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 맨 마지막 형태를 그 gij라는 함수로 나타내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들을 gij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리니얼리티의 결과로서 표현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gij만 알고 있으면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너 프로덕트인 걸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는 그 ij가 1부터 n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 n by n 그 행렬이 나옵니다. 이 n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매니폴드의 디멘션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요구하는 거는 얘가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니션인 걸 요구하고요. 시메트릭 포지티브 데피니션 걸 요구하고, 그리고 얘가 x에 대해서 스무트한 거를 요구합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니폴드라는 컨셉에 대해서 다룰 때 그 어떤 이제 갖게 되는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2024년 후반부터 이제 2025년에 진행되고 있는
확률론과 미분기하는 미적분학에 대한 시간에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배우는 거는 먼저 언어를 배우고 배우는 작업이 아니라 서피스 인 안쓰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거를 먼저 본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들이 거기서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방식으로 해서 수질 채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링크를 그래서 서피스 인 알쓰리와 이 어떤 이제 그 기하학적인 랭귀지를 연결시킨 다음에 그냥 어떤 이제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이제 힐 이퀘이션 그리고 어떤 그 하모닉 펑션, 하모닉 이제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매니폴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지를 그 이 영상들 시리즈에서는 다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따라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